네, 오늘의 뜨거운 이슈 주요 뉴스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오늘 노란 옷 입고 오셨네요. 네, 오늘 그래도 어제 비슷한 날씨여서 약간 봄이 오는 것 같아서 살짝 산뜻하게 입고 와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YTN 라디오 유튜브 들어와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죠. 그래요? 어제랑 날씨가 비슷하다고요? 저는 좀 더 춥던데. 그러니까요. 저희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제가 그래서 어제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했더니 앵커님이 나만 추웠나 보네. 그렇습니다. 저만 좀 더 추웠나 봅니다. 이게 약간 그래도 일교차가 크대요. 어제도 그랬는데 그래요? 뭐 한 10도 이상 일교차가 난다고 하니까 계속 건강 관리 잘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미세먼지도 나쁨 수준이라고 합니다. 외출하실 분들은 마스크 쓰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발생한 사고 소식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예,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입니다. KF-16 전투기. 폭탄 8발이 민가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영상도 봤는데 너무 놀랍고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맞아요. 정말 이게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주민분들이 전쟁 난 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를 조금 넘긴 시점이었거든요.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됐는데 여기에 참가한 우리 공군의 KF-16 2대에서 공대지 폭탄 MK-82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가 된 겁니다. 원래 목표 지점은 우리 군 승진과학과 훈련장의 산등성이었는데 엉뚱하게 8km 떨어진 곳에 투하가 된 거예요. 그게 민가였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대피할 겨를도 없어서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훈련 중인 전투기가 지금 민가로 2대가 잘못 지금 진입을 한 거잖아요. 누구도 체크업을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인명피해가 또 있었습니다. 15명이 다쳤고요. 이 중에 마을 주민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 중에 전투기가 오폭을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물적 피해도 있었고요. 성당과 주변 주택 5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됐던 게 공군이 이 오폭 사실을 공식 발표한 게 사고가 발생하고 한 1시간 반이 지나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오전 11시 40분이 돼서야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가 가서 공지가 됐다고 하고요. 늑장 대처 논란이 일었는데 군 관계자는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초동 단계라고 하더라도 지금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발표가 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보니까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다. 일단 사고 원인을 그렇게 파악했더라고요. 네, 군 당국이 브리핑에서 사고 원인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 KF-16 2대가 편대 비행을 하면서 MK-82 폭탄 동시 발사 전술 훈련을 진행을 한 건데 1번기 조종사가 폭탄 투하 좌표를 잘못 입력해서 먼저 폭탄 4발을 잘못된 지점에 떨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2번기 조종사가 제대로 된 좌표를 알고 있었지만 1번기를 따라서 투하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제 KF-16 1번기 조종사가 어쩌다가 좌표를 잘못 입력을 했던 걸까? 그 경위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추정컨대 전투기 조종사는 임무 계획을 받게 되면 USB 형태의 저장 장치에 키보드 자판으로 표적 좌표를 입력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좌표 입력 후에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그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는 일단 전투기에 탑승한 다음에 좌표가 입력된 저장 장치를 전투기에 연동할 때 확인할 수 있고 비행 중 등 2차례 좌표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고 또 좌표 지점에 도착했을 때 맨눈으로 표적을 확인하는 등 총 3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맨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민간가 아니면 연습장인가? 그렇죠. 그래서 국방부대 실사격 훈련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좌표를 입력하고 육안으로 식별하는 과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입력 후에 이렇게 다시 점검을 해야 하는데 조종사 본인은 맞게 입력을 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도 검증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 거고요. 한편 그 두 번째 따라오던 비행기 2번기 조종사
조종사는 좌표를 제대로 입력을 해놓고도 1번 기를 따라서 오폭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2번 기 조종사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공군 참모총장이 사과를 하고요.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까? 일단은 큰 책임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군은 이번 비정상 투하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조사해 문책할 것이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또 주민 여러분이 입으신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해 드릴 것이라고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신속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 주민 여러분께 네.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보상도 즉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지인과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이틀 전에 공개가 됐어요. 맞아요. 그런데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그 국회에서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과 관련한 건데 곽 전 사령관이 이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를 한 게 계엄 3일 뒤 12월 6일이었잖아요. 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그 전날 12월 5일에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 나눈 통화를 그제 한 언론이 보도를 한 겁니다. 네. 내용을 보면 그 녹취가 그대로 이제 좀 전해드리자면 예.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애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라고 말한 녹음 파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이 누군가에게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고 지인에게 토로했다는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곽 전 사령관 통화 녹취를 보면 양심선언을 회유받고 겁박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 내란죄 핵심 근거가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라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또 그간의 수사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오염된 진술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고요.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오염된 발언이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오염된 발언이다 라면서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논란 등 두 가지 핵심적인 오염된 진술과 오염된 메모가 이번 사건을 내란죄로 끌고 가는 가장 큰 도화선이 됐기 때문에 전면 재수사하고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별도 입장을 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서 거대 야당 의원들이 회유와 협박을 총동원한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극을 펼친 거라면서 법원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의 실체가 밝혀진 이상 대통령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헌재는 탄핵 심판을 기각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듯 엉터리 의혹을 쫓아 좌충우돌 하는 모습이 한심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곽 전 사령관은 자신에게 양심 선언을 요구했던 게 고등학교 동기들이었고 회유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면서 이렇게 말했고요. 야당의 압박과 회유로 진술이 조작됐다고 몰아가려던 여당의 정치 공세는 반나절 만에 헛꿈으로 끝났다면서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권 대표를 고발해야겠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곽 사령관을 처음 대면한 때는 12월 10일 국방위원회에서였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권 대표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조차 날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잠시 뒤 이슈 인터뷰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 관련 수사 속보입니다. 네. 검찰이 지난주에 이어서 명태균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에 나섰더라고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검찰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지낸 김태열 씨도 소환합니다. 예. 어떤 점들을 주로 들여다볼까요?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가장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예.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창원지검 수사 당시에 진술한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신빙성을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불거진 의혹들 잠깐 좀 보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해서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오 시장의 오랜
최근 후원자로 알려졌던 사업가 김한정 씨가 2021년 2월에서 3월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그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는 의혹을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또 명 씨가 가짜 응답 완료 샘플을 무더기로 만드는 수법을 써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당시 나경원 후보보다 오 후보가 유리하도록 또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오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서도록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 그리고 비용 관련해서 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명 씨와 함께 일했던 강혜경 씨도 조사를 하는 등 관련 인물들을 연달아 불러서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도움받은 적도 없다. 라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조사 결과를 받아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오 시장 측은 오 시장에 대해 극도의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명 씨 등을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를 촉구했던 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네. 이야기 해볼게요. 국회에서 어제 기자회견 열었죠?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검찰이 약 1년 전에 강혜경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납한 정황을 파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촉구했습니다. 예. 조사단은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캡처 사진, 네. 코바나 콘텐츠 로고가 그려진 봉투 사진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내부 자료로 추정되는 문건도 함께 발견됐다고 한다라고 강조했고요. 예. 검찰은 김건희를 신속하게 출국 금지시키고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또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 삼부통원 관련 발언이요. 네. 이것도 문제 삼았어요. 네, 맞습니다. 예. 박성준 원내 운영수석부 대표가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예. 이종호 그러니까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말하는데 예. 이종호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검찰 출신인 만큼 이런 의혹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여당 반응도 전해주셔야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걸 놓고 특검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우선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맡기고 결과를 지켜본 뒤에 특검 도입 여부는 그때 가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특검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 낭비다 지적했습니다. 특검에 관련한 모든 입장은 여야가 다 완전 엇갈리고 정반대예요. 예. 네. 잘 들었고요. 자, 개헌 이야기 해볼게요. 여야 잠룡 또 원로들이 어제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네. 어떤 메시지 나왔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참석자들은 현행 87년 헌법체제 수명이 다했다는 점에 공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국민 통합과 협치 회복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라는 데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 민주화 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부겸,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 손학규 전 대표 등이 참여했고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압박도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개헌 추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압박하는 의미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 개헌 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민께 호소한다면 좋은 개헌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권노갑 김대중 재단 이사장은 민주당이 이런 일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자체에 민주당 원로로서 안타깝고 분하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또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동용 전 의원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분이 이재명 대표 같다라면서 대권 주자가 개헌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개헌 관련해서 조만간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네. 주목이 되고요.
주제인데요.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세제 개편안 관심인데 네. 여야가 서로 감세 경쟁 벌이고 있죠. 맞습니다. 예.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야 모두 감세론을 꺼내든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의 상속세는 전면 폐지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현행 그 상속세 체계를 손보겠다라는 건데 네.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전체 유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구성원별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안을 함께 꺼냈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상속세 개편은 공제 한도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그리고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 한도 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렇게 법 개정으로 총 8억 원과 10억 원 합해서 18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가 되면 네. 수도권 중산층이 세 부담으로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여야 모두 감세를 앞세운 세제 개편안으로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경기 침체로요. 세금이 잘 안 거친답니다. 세금이 잘 안 거치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 다 깎아주면 네, 나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러게요. 참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세제 개편안 마련해놓고 여야가 마지막에 또 통과 안 시켜요. 예, 그것도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네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다뤄볼게요. 네. 의대 정원이요 원점으로 되돌린다고요? 이게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들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데 합의를 했다고 해요. 예, 예. 그래서 의대생들이 지금 2년째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고 또 올해 신입생들까지 수업 거부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예. 대신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내후년부터는 의사들도 참여하는 그 위원회에서 정원을 정하자는 조건이었습니다. 예. 그동안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던 보건복지부도 예. 이번에는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정부 내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고요. 예. 내년도에 한해서 대학 총장이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정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교육부와 복지부, 여당은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원 동결로 의대생 복귀를 설득하는 안을 놓고 집중 논의를 했습니다. 여당도 내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 동결이 타당하다면서 대학 총장들 주장에 힘을 실었고요. 정부는 오늘 이런 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의료 정상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또 지켜봐야 할 그래요? 부분이에요. 예. 이게 왜냐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원 동결 이외에도 또 그 비급여 진료와 미용 시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필수 의료 패키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 상황이고요. 또 의대생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027학년도 정원을 두고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지 않겠냐 하는 그럴 수 우려도 있겠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어떤 반응 내놨습니까?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당정은 원점 회기에 앞서서 네. 현재 의료 현장의 참상을 어떻게 고쳐낼지 분명한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촉구했습니다. 예.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성과 의료 대란 대책을 함께 내놓으라면서 책임론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사들 또 학생들도 아직 수업 복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수업 복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당정의 네. 대책이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대책 나올까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로 신간혜님께서 박상현 아나운서 응원 메시지가 와서 잠깐 어머.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상현 아나운서 또박또박 듣기 좋습니다. 자주 나오세요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세요. 네, 박상현 아나운서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